안녕하세요. 관계북교 이종입니다. 이번 시간은 입주자 대표회의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 입주자 대표회의 찾으셨죠? 우리가 공동택단지에 생활하다 보면 입주자 대표회의라는 단체를 많이 들어보십니다. 여기 입주자 대표회의는 공동택에 여러 주민들이 거주하게 되면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해당 공택을 관리하는 데 여러 가지 정책 또는 여러 가지 결정하게 되는데 그러한 기구를 입주자 대표회의라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입주자 대표회의는 다수의 공택 주민 중에 동별로 또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게 되면 그러한 동별 대표자의 모임을 입주자 대표회의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먼저 살펴봅니다. 여기 입주자 대표회의는 의무 관리상 공택을 건설한 사업 주체는 해당 아파트를 공급하게 되었을 때 공급받은 입주 예정자 중에 과반수가 공택에 입주하게 되면 그 공택에 대한 관리 등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 예정자 과반수 입주한 때 사업체가 해당 공택의 관리를 요구하게 되면 그러한 요구받은 입주자 등은 3월 이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고 해당 공택의 관리 방법을 결정하고 특히 위탁관리를 결정했다고 하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 이를 시, 군, 구청장에 신고하고 사업체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 시기는 입주 예정자 과반수 입주하게 되면 저 과반수 입주한 때 사업체가 관리 방법 결정 요구하여야 하고 그러한 요구 있은 날부터 3월 이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게 되면 그 구성한 날부터 30일 이내 시, 군, 구청장에게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 사실을 신고하며 사업체에게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을 별도 통보하게 됩니다. 의무관리상 공택의 입주자 대표회의의 최초 구성 시기는 입주 예정자 과반수 입주한 때 관리방법 결정 요구받고 그 요구받은 날부터 3월 이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시에는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게 되면 민법에 관한 사안들을 정리하게 되었을 때 저 민법에 있어서는 사람 외 여러 가지 단체가 존재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단체와 관련되어 법인과 비법인을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일정한 법령 절차에 따라 단체를 만들고 등기에 관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하면 권리, 능력 가지게 되는 법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반면 등기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면 그때는 권리, 능력 없는 비법인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 주택법에서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서술하고 있는데 그러한 내용들 중에 등기에 관한 내용을 따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입주자 대표회의는 권리, 능력 없는 비법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후 등기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다루지 않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회의는 비법인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게 되면 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동별 대표자를 선출함으로써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게 됩니다. 우선 동별 대표자에 대한 자격, 그리고 선출, 해임, 임기에 관한 사안들을 각각 정리해 놓습니다. 우선 자격과 관련되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택단지 안에 주민 등록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를 동별 대표자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최초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거주 기간에 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별 대표자와 관련된 자격 사항을 살펴보게 되었을 때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일 현재 당의 공동택단지 안에 주민 등록되어 있는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를 동별 대표자의 자격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입주자는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를 소유자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유자가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하면 그 가족들 중에 저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존재하는데 그들을 입주자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유자를 대리한 그 가족,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직계 존속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기준으로 부모를 말하게 됩니다. 직계 비속이라고 하면 나를 기준으로 자녀들을 말하게 되는데 이러한 입주자 범위에 있어서는 사위나 또는 며느리라고 하면 직계 존비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인척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입주자 자격이 부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딸이 있는데 그 딸이 결혼하고 사위와 함께 한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데 그때 사위 그리고 며느리라고 하면 그때는 입주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위는 동별 대표자의 기본 자격 없겠죠. 입주자 범위 어디인지 이해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입주와 비교되는 개념으로 사용자의 개념을 구분해 놓습니다. 만약 공택을 분양받은 자가 직접 거주하게 된다면 이들을 입주자라 표현하게 됩니다. 직접 거주하지 못하고 임차인이 거주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게 임차인이 거주하게 되면 이들을 사용자라 표현하게 되는데 저 입주자와 사용자를 통칭하게 되면 이들을 입주자 등이라 표현합니다. 현재 동별 대표자 자격과 관련되어서는 입주자에게만 동별 대표자 자격 있고 아무리 공택단지에 거주한다 할지라도 임차인, 사용자라고 하면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에 한해서 자격을 허용한다는 점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동별 대표에 있어서는 주민등록 마치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데 최초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에 있어서는 거주 기간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공동주택을 건설하게 되었을 때 사업체는 입주 예정자 과반수 입주하게 되면 관리 방법 결정 요구하고 그 요구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딱 300세대 공택을 건설한 사업 주체가 입주 예정자 과반수인 151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그때 관리 방법 결정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151번째 입주한 분 이후에 300번째까지 입주한 사람들은 거주 기간이 아무리 계산하더라도 3개월 넘을 수 없죠. 그러면 이 6개월이라고 하는 동별 대표자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초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시에는 거주 기간을 배제하고 당해 공택단지에 주민 등록되어 있는 입주자라고 하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 1이라는 말 보셨습니다. 만약 2016년 1월 25일 날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출 1이라고 하면 그 입후보자를 받기 위해 공고하죠. 그러한 공고를 만약 1월 1일 했다고 하면 선출 기준으로 주민 등록되어 있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입주자가 아니라 선출 공고일 바로 1월 1일 기준으로 이러한 요건을 갖춘 자가 동별 대표자의 자격 요건을 갖추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6개월 입주자라고 하는 판단 시점은 선출일이 아니라 선출 공고일 된다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동별 대표자를 어떤 방법으로
선출하고 해임하게 되는지